예,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총회에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을 텐데, 예, 우리 오형진 조합장님이 좀 계속 나와달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나와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아직까지 7080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 개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셔도 저희 지역이 도봉구나 노원구 다른 자치구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개발하기도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7080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우리 사구역 같은 경우는 비대위라든지 또 소송하고 서로 또 싸우고 또 구청하고 또 맞서서 또 이렇게 디베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구역은 하여튼 하이엔드 아파트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우리 지역이 이제 저희 동작구청도 올해 11월이나 12월에는 이사 갑니다. 장승배기 쪽으로. 그럼 저희 동작구청 자리는 저희가 49층을 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거기 저희 LH한테 임대주택 주는 거를 제가 바꿔서 저희 동작구에서 다시 현금 매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층 건물로 짓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고 거기에는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위컨비 영국 왕실학교 위컨비 칼리지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3살 국제학교는 아시다시피 3살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과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호텔식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고 지금 제안돼 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사구역도 지금은 이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느라고 아주 디테일한 면들은 아직 손을 못 봤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주하고 이 기초공사 할 동안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정말 하이엔드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을 저희 구청하고 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구역의 아파트가 더 밸류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도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데 저희가 태클을 걸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작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사구역이 지금 6구역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2구역, 6구역 하고 있고 지금 8구역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5, 6년 안에는 이제 전체가 다 바뀌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송악대 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말 멋진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이엔드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구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총회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이봉준입니다. 먼저 우리 사구역의 2024년 정기총회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구역이 아주 순조롭게 순항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조합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맞죠? 네. 예, 제가 원래 조합총회 잘 안 갑니다. 가면 시끄럽고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여기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말씀 듣고 안심하고 왔습니다. 우리 오형진 조합장님께서 엄청 귀찮게 합니다. 매일 보자 하시고 또 시에도 쫓아오시고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노량진 뉴타운이 제대로 완성이 돼서 고품격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만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촉진계획 변경 축하드리고요. 더 좋은 성과 있으시고 빨리 집 지어서 들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총회 책자와 같이 함께 보내드린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맨 앞장에는 2021년하고 22년 사이 2년간 우리 조합 사업 성과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조합이 국유지 매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경계 조합원들 정리를 정말 발빠르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참 사업 나고 3구역하고 우리하고 너무 사업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대건설 동안 하고 1년 반 동안 계약서 사인 안 하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DH를 현대건설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도 그래서 성공적으로 굉장히 빨리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국유지 매입이 굉장히 빨리 돼서 굉장히 뭐 145뭐 이렇게 나왔는데 135, 145 이렇게 절감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극히 일부고요. 사실 이번 촉진계획 변경 인가 받은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옛날에 2017년도 2월 달에 저희 촉진 그 구역 조정하면서 그 고신한 게 그때가 굉장히 그 도시계획하는 업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 조합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계산을 못해요. 그 계산은. 근데 전문 계산인데 도시계획업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용적률 계산을 잘못해갖고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서 알았는데 그건 중대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냐면 우리 구역의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혼동을 해갖고 이상하게 옛날에 잘못 내버렸어요. 옛날에. 그러는 바람에 용도 지역을 바꾸는 건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용도 지역 변경하고 다시 촉진계획 다시 해라. 이렇게 하니까 1년 반 이상이 사업이 딱 중단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갖고 구청도 엄청 뛰어다녔고 여기 오신 서울시 의원도 많이 또 뛰어다녔고 저도 뭐 가서 뭐 완전히 빌다시피 하고 구청장님이 하도 얘기 안 되니까 4구역 주민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 서울시 가서 시위하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얘기가 근데 사실 저로서도 거기 가서 시위하면은 이거는 넘어갈 수 할지 몰라도 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못하겠다. 뒷감당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하여튼 계속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 뭐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특별히 위에다 보고를 해갖고 서울시에서 우리 보고 그거를 그 용도지역 변경을 착공하고 나서 우리 공사 기간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시간 들여서 하라고. 그리고 우리 공사 기간이 오래 기간 되니까 그때 하면 충분하니까 그때 하기는 걸로 해서 지금 특별히 지금 양해를 구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저희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여기 대의원분들은 그때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신데 조합원 여러분 잘 모르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서 큰 거는 결국 우리가 용적률이 당초 사업 시행인가 248%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할 수 있는 게 263%예요. 제가 지난번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266%까지 가능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옛날 그 2017년도 고시가 잘못 나는 그때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때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63% 3.69가 그 최대한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한 700억 가량 분양 수익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하 주차장을 더 내기 위해서는 지하를 한 층을 더 파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저희가 그 편법으로
기울 이렇게 경사진 지역이니까 거기에 데크를 놔서 이렇게 쭉쭉 데크를 앞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를 갖고 갔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펄쩍 뛰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는 그러한 데크를 활용하는 것을 아주 금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게 서울시 입장이에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왔더니 펄쩍 뛰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 서울시에 대해서 많은 설득도 했고 뭐 이게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구청에서도 아니면 저희 시의원도 많이 하셨고 저희가 그 조합에서 여러 국리 끝에 가서 서울시 쪽에다가 저희가 그 궁색한 변명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단위 우리 만영로 신동 아파트 앞에서 우리 단지가 거기에 정문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옆으로 옹벽이 7m가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사업시행인가가. 근데 사실 제가 가서 그 7m라는 게 요새 자연재해가 얼마나 하냐고 비가 올 때 보면 완전히 홍수가 엄청난데 거기다 왜 7m 하냐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우리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기까지 올리겠다 해서 7m 옹벽을 쭉 단을 올리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짠 거다. 이게 안전하지 않느냐. 나중에 갑자기 폭우 쏟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래. 왜 위험하게 거기다 옹벽을 7m짜리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하나 논리를 하나 내세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배들 유치원이 있잖아요. 배들 유치원이 그 밑에 우리 구역으로 따지면 밑으로 거기에 옹벽이 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데 거기에 우리 여기 사업체 인가한 게 거기에 5m짜리 옹벽이 이게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그 설명할 때 자, 그리 요새 어린이들이 보배인데 어린이가 어떻게 옹벽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놀 수 있냐. 거기를 우리가 5m를 올리겠다. 올려서 유치원에서 우리 정원이 싹 바라보게끔 하면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좋겠냐. 그리고 유치원 수업 시간에는 일부 시간을 내서 그 유치원 애들이 우리 정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끔은 그것까지도 허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좋냐.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줘,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가 7m 올라가고 옆에가 5m 올라가니까 당연히 앞에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갖고 서울시에다서 결국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시 심의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단을 통과시켜서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안 되는 걸 간신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상가를 없애고 저희가 전부 다 상가를 대신에 그 상가 면적을 다 우리 큰 평수로 분양 평수로 다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새는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대로변도 아니기 때문에 상가 있어봐야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없애고 그 면적을 전부 다 아파트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42평짜리를 확대해서 지금은 18%로 해서 157세대가 42평짜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조합원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당초에 25평, 33평짜리가 이제는 33평, 42평짜리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게 조합원 분양권을 그런 큰 평수를 갖고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익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 사업을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그 큰 평수를 갖고 가게 되면 결국 전체 분양할 수 있는 평수는 똑같아, 건축 평수는 똑같은데 거기서 조합원들이 큰 평수를 갖고 가게 되면 일반 분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상당히 큰 이익이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에 큰 평수 40평대가 없는 단지는 고급 단지가 못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작구에서도 아마 저희 큰 평수 세대가 비중이 제일 큰 데 중에 하나라고 될 거예요. 저희가 18%가 40평대니까. 그래서 18%면 우리가 그 임대 아파트 147개를 빼면은 거의 저희가 30%가 큰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는
전체 단지가 고급화된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13개 동을 7개 동으로 이제 축소를 해서 그리고 최대 30층에서 35층으로 상향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단지가 건폐율이 그 17.5% 정도로 돼갖고 상당히 쾌적하게 돼서 고급화 단지를 고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조합원 세대는 조합원께서 저기 원하시는 33평, 42평짜리 세대는 단지 정 가운데 딱 배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가 좋으면은 나중에 가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거는 딱 가운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서도 서울시하고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형 평수하고 임대 아파트는 저 구석으로 해서 쫙 몰아놨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우리가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니들 조합원만 이렇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그것도 좀 간신히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치도를 보시면 거의 제가 드린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에 13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요번에 촉진계획 변경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건축 심의 받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그냥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큰 거를 받아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당초에 저희 대의원분들은 계속 대의원회의 여러 번 거치면서 들으셨겠지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한 400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뭐 서울시에서 정말 우리 사구에 대해서 통 크게 좀 잘 해주셔갖고 저희는 공공기여를 하나도 없이 촉진계획을 용적률을 다 올리고 촉진계획을 다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저희가 그 3구역 쪽으로 근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근린 공원을 그 우리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근린 공원을 서울 그 동작구청에다가 기부 찬합하고 그만큼 우리가 용적률을 올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는 구청 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구청의 소유에 있는 그 공원 녹지를 공공 용지로 해서 뺏어갔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는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한 게 아니라 구청 거를 갖고 가서 공공기여로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여를 하나도 없이 이런 걸 다 달성할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공공용지로 바뀌면서 저희한테도 또 더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원 녹지가 있으면은 공원 녹지에서는 공원 일조권 때문에 법상으로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은 저희가 높게 못 져요. 그래서 거기가 12층짜리밖에 못 했어요. 근데 그게 공공공지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서울시에서 막바로 뭐 무조건 다 뭐 풀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협상의 가능성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12층을 17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하고 소형 평수에 빽빽하게 있는 거를 라인을 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조금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 라인을 정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안을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게 구청에서 소유 있는 그 공원 녹지를 공공공지로 서울시에서 갖고 가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는 반사 이익을 오히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참관을 원하시는 조합원님 있으시면은 올라와서 참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딴 건 다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뒷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랬으니까 뭐 부담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공사비 뭐 저기 현대건설도 와 계시지만은
공사비는 우리가 설계가 다 나오면 그 설계 변경에서 건축 심의까지 나와야지만 그 정확한 설계에 따른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이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아직은 우리가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협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은 우리가 그 건축 심의 받은 내용 갖고 세부 설계를 합니다. 우리 건원건축에서. 그래서 그게 한 2, 3개월 걸리고 세부 설계가 나와서 모든 물량이 산출이 되면 그거 갖고서 현대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공사비를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협상입니다. 그럼 내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뭐 매스컴에서 다 아시겠지만 공사비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비를 하셔야죠. 제가 계속 누누이 뭐 기회 있을 때는 말씀드리지만 공사비는 엄청 올랐으니 여러분을 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금리도 엄청 올랐죠.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뭐 거의 2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런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그 금리 상승분이라고 우리가 조합에서 쓰는 사업비가 금리가 높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건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3년 반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입되는 거에 다 금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금리라는 거는 상당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거는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서 그 광주 사태 철거에서 사람을 죽은 다음부터는 그 철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금방 철거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성면 조사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성면 그 해체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어떤 식으로 저기 해체 작업을 한다는 해체 계획서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다 내는데 그걸 작성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각 집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 집에서 그 집은 어떤 식으로 어떤 재질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체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걸 구청에 주면 해체 심의를 하고 해체 심의가 다 끝나야 되는데 뭐 구청에서 대충은 한 번에 다 해체 위원들이 소집해서 그걸 외부 전문위원들이 하는데 단번에 잘 안 해주죠. 그렇게 되면 되게 뭐 한번 보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해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딴 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하여튼 저희도 가급적 2주는 빨리 종료하고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때 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비에 대한 이자 또 여러분들 2주 했으니까 2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또 이주비 대출 안 받아서 본인 돈에 대한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도 옛날에는 뭐 금방금방 올라간 것 같은데 요새는 그 광주 그 뭐 아이파크인가 거기 뭐 무너졌을 때 그래도 겨울에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법이 바뀌어 갖고 빨리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투입한다고 이게 빨리 그 공사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현대건설도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건설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련하고 마무리 짓고 공사비 받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초에는 한 34개월이면 우리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 우리 35층짜리 지으려면은 뭐 40개월에서 4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아직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은 현대건설 공사비 협상할 때 다시 그 문제도 같이 거론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을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던 식으로 34개월에 공사한다는 건 그건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다 공사비 상승 요인이죠. 왜냐?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투입하는 금액이 계속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게 공사비 상승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DH 가면서 층고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물도 35층에 30층에 35층에 올라가는 거 다 그게 다 아파트는 고급화되지만 그게 다 건축비 상승 요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가 11개 동이 7개 동으로 바뀐다. 뭐 정원이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무라도 하나 더 심어야 되면 그것도 다 조경비가 그렇다고 싸구려 나무 심을 수도 없고 조경비가 다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아파트는 고급화되면 되지만 그만큼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카톡방에도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얼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부 설계가 나와야지만 건축 심의가 끝나고 세부 설계가 나와야지만 공사비가 협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변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일반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아마 연말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에 내후년 초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정도 우리가 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워낙 빨리 그다음에 뭐 국유지 한 것뿐만 아니라 요번에 그 촉진계획 변경에서 엄청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추가 수익을 많이 낸 거.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고급화됐으면은 자,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제가 숨통을 좀 저희가 숨통이 좀 이렇게 튀긴 게 어떤 거냐면 전에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DH같이 고급 아파트를 가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고급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브랜드로 일반 아파트 규격으로 지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에 분양됐다. 그런데 DH로 아주 층고도 높이고 아주 쾌적하고 최고급 내장재 쓰고 했는 아파트가 15억 똑같이 질 일은 이제는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일반 아파트가 적어도 저희는 1억에서 2억은 일반 분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1억이 높아진다 그러면 일반 분양 수익이 한 300억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가 용적률을 올리고 여러 가지 단지를 고급화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뭐 국유도 빨리 매입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래서 해서 여러분들 하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고급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 공사비 올라가고 기본 금리 올라간 거야 어쩔 수 없죠. 즉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고급 아파트의 최고급 아파트로 가지만 결과적으로 노량진 인근 조합에서 얘기하는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가 그 수준을 저희는 결코 그거보다는 높지가 않을 겁니다. 아파트 규격은 비교할 수 없게 우리는 고급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조합원 분양가는 적어도 그거보다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대비는 하시되 너무 크게 고급화된다고 걱정까지 하실 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카톡방에서 우리 조합원 카톡방에서 많이 여러 번 썼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조합원들께서 매매하실 마음이 있으면 좀 천천히 하시라고.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제가 처음 조합장 됐을 때 우리 4구역이 인근 구역에 비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이 한 1억에서 1억 5천이 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근 조합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예, 지금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높은 거는 그 차이는 말도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부동산이 이러한 사업 분석을 못합니다. 부동산 소개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어디 조합원들 이렇게 해서 빨리 물건이 있으면 빨리 매매하면 자기는 수수료 챙기면 되지. 이게 뭐 누가 이익이고 말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빨리빨리 이렇게 팔으라고 저기 부추긴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그걸 보시라고. 그때면 그림이 웬만큼 나옵니다. 그때 되면. 그리고 더 자세한 그림이 나오는 거는 입주 때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여기 흑석 3구역 그 GS 자이 아파트 거기도 여러분들 그 저기 비례율을 100몇십 프로, 105%, 110% 잡았던 비례율이 입주할 때 80%대로 떨어졌어요. 결국 폭탄 맞은 거예요. 몇 억씩. 그런데 조합들이 사실 그러한 문제되는 거를 다들 대개들은 숨깁니다. 왜냐? 시끄러우니까. 그러고서 마지막에 입주 가까이 돼서 탁 터트리면 입주 안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다 입주됐으면. 그때 가서 조합장 바꿀 거예요? 그래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럴 때까지 일단 대충은 그런 문제들을 숨깁니다. 이게. 그래서 입주할 때 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미리미리 다 말씀드리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제 원래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 미리 말씀드리지. 그렇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주변 딴 데하고 얼마나 차이 날지 그때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은 그때까지라도 기다리시는 게 낫겠고 아니시면 입주할 때 보면 또 차이 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아마 저희 흑석동 봐도 아크로 리버 하임 있죠. 거기가 아크로 브랜드를 달았지만 사실 대림은 아크로 브랜드를 남발해요. 요새 보면 웬만하면 아크로 달아줘요. 조금만 더 돈도 더 주고 뭐 브랜드 값도 더 주고 좀 고급화 조금만 더 하면 그러는데 DH는 안 됩니다. 이게 DH는 자기네들 자체 규격을 아니면 DH 못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해요. 그래서 DH는 브랜드 관리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아크로 리버하임도 제가 남이 아파트 뭐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포에 있는 아크로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그래도 아크로라고 주변 아파트보다 엄청 뭐 2, 3억 차이가 아니잖아요. 엄청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DH 아파트는 실제적인 DH 정식 규격입니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체 다 망가지면 어쩔 수 없고 그때 가서 네 말 듣고 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다 망가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내 책임을 못 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는 우리 아파트는 분명히 지금 우리 평가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그 분담금 얘기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일단은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자기의 종전 자산을 제한 금액, 나머지 금액을 계약금 10%, 중도금 30%를 공사 기간 동안에 3번에 나눠서 내고 마지막 60%를 잔금으로 입주 때 내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아파트 한 개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1+1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먼저 조합원 분양가 처음에 첫 번째 조합원 분양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자기 종전 자산을 먼저 그걸로 다 완전히 다 깝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내 종전 자산은 11억. 그 사람들 집이 클 거 아닙니까? 내 종전 자산이 11억이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을 까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은 이미 끝난 거고 정산이 끝난 거고 하나 남은 1억 남은 거 같고
나머지가 작은 평수가 예를 들어 그게 5억이다. 그러면 1억은 빼고 4억 갖고 10%. 이거는 일반 분양 기준이기 때문에 10%, 60%, 30%로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카톡방에도 제가 올리긴 했지만은 어떤 분께서 아니 입주 때 100%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입주 때 100% 써놓고서는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 어느 건설사나 똑같이 씁니다. 그 단체 그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이자를 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30%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갖고 현대건설에 내는 구조입니다. 이자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게 뭐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어느 조합이나 가도 다 뭐 입주 때 100% 쓰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중도금 대출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각자 내세요.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현대건설 책자를 받아볼 땐 제가 그때는 이걸 다 해석하려니까 정말 머리가 터지는 것 같던데 지금은 이제 웬만큼 알니까 딱 보면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웬만한 조합들이 제안서 받을 때 그런 거를 분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기에 말장난들 그러니까 어느 조합원들 지금은 이제 우리 조합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거의 없어졌는데 저희 대원회 때도 옆에 뭐 3구역은 어떤 식으로 왔는데 우리 거 비교해달라 비교해서 제가 그래서 그 대원 때 비교를 다 합니다. 그거는 우리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뭐 이건 비슷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런 거 이런 거 제안하는 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그렇게 한쪽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 조합에 우리가 현대건설에 받은 그 당초 제안의 그러한 금융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3경이나 이런 인근 조합에 비해서 절대 우리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연회 때는 제가 일일이 비교 분석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제가 거기까지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합에 들려서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실래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이제 우리가 완료되면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해서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촉진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자료가 계속 지금 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변경 인가하고 그게 변경이 끝나면은 그 추정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를 저희가 계획은 내년 4월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을 완료하겠다 하는 게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분담금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가 한 5월 말까지는 받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절차가 그 다음에 우리 종후자산 평가산 종후자산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 종후자산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 나오면 그 수치 갖고 분양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대충 분양 신청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빠르면은 내년 한 8월쯤에서 분양 신청을 좀 받아야 할까 지금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거보다 뭐 한두 달 늦었다고 저한테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해서 부동산원까지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두세 달 걸릴 겁니다. 물론 전에는 우리 보통 딴 데는 한 6개월씩 걸리는데 저희는 뭐 그래도 이미 한번 받아왔던 걸 다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대략 한 뭐 내년 가을에는 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착공이 되고
그다음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변경이 완료가 돼야지만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분양 시점을 내년 연말에 한번 가급적이면 뭐 내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자꾸 요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서 상당히 또 이게 저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걸 또 갑자기 또 하겠다고 달려들면은 우리는 또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몸이 달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지금 하여튼 서두르고 있습니다.